지금 포털 검색어 1위는 조선일보 손녀입니다. 조선일보 손녀가 왜 실검 1위에 올랐을까요? 문화방송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이자 방정호 TV조선 전무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박모 양은 올해 57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친 거야. 아저씨 진짜 해고될래요? 10살짜리 초등학생이 행한 갑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발언을 녹음한 운전기사는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으로 넘기긴 했지만 자칫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어록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에 분개했던 청년들이 2016년 촛불 때 광장을 가득 메우기도 했었습니다. 8천억대의 전 재산 기부를 약속한 홍콩 배우 주윤발이 이런 말을 했죠.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권력을 가진 부자들의 이상한 갑질이 자고 나면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소녀의 말대로 이 소녀의 부모님이 이 소녀를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요? 방정호 전무가 미디어오늘에 공인도 아닌 미성년자 아이를 부모가 원치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서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 소녀를 괴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조선일보엔 지금 관련해서 사과문도 관련 기사도 일절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이슈파이터 출발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민동기 기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좀 힘이 없어 보였나 봐요. 네. 사방팔방에서 제보가. 방송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재밌게 해라. 네. 좀 신나게 해라. 여기 축 처져 있냐. 네.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좀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어제 방송을 몇몇 제 네. 지인들이 봤는데요. 네. 아직 다 병이 안 나은 것 아니냐. 굉장히 좀 네. 얼굴색도 좀 별로 안 좋고 예.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뉴스들을 좀 말랑말랑하고 좀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분들이 능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능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반성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언론사주 일가의 갑질입니다. 조선일보에도죠. 네. 계속 실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요. 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첫 보도를 했는데 금요일에 제가 아파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 MBC 보도 이후에 네. 굉장히 사안이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침묵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네. 미디어오늘이 네. 그 해당 운전기사의 녹음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 미디어오늘이 왜 그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느냐. 네. 방정호 TV조선 전무 딸이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과 오너 일가가 사회적 약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근데 MBC는 좀 축약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미디어오늘이 공개한 음성 파일을 보면은 MBC가 보도했던 내용보다 굉장히 더 충격적입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네.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언행인가라는 네. 자문이 들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 이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려도 되나라 싶을 정도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보도도 있는데 네. 내용도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정호 TV조선 전무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인데요. 네. 그 운전기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일단은 잘못된 게 네. 그러니까 너의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상했던 거다. 돈도 없어서 병원하고 치과도 못 갔던 거야. 가난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이런 내용도 있고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팔, 다리, 얼굴, 귀, 입 특히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다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맥락상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걸 정말 초등학생이 얘기를 했나? 저는 네.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예. 음성 파일을 들어보고 뭐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저씨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아저씨 죽어라.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너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학생은 10살이에요. 네. 그다음에 운전기사분은 57. 네. 그러니까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르신인 네.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 네. 너 네. 이런 반말은 네. 그냥 예사롭게 나오는 거고요. 네. 초등학생이 한 그 말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네. 뭐 모욕적인 그런 표현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성 파일을 네. 끝까지는 못 들었고요. 네. 아무튼 좀 굉장히 좀 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방정호 전무의 딸인 것은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인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맥락을 거세하고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아이와 이 어른과 대화한 맥락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운전기사는요. 네. TV조선에 고용된 그런 운전기사가 아니고요. 네. 방종호 전무가 예. 개인적으로 아. 개인 운전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 고용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모님, 그 집안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가족들의 네. 뭐 학원도 보내주기도 하고요. 딸 예. 같은 경우 예. 뭐 학원도 가니까 예. 거기 이제 바래다 주기도 하고 예. 이런 이제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이런 녹음 공개된 그 차 발언들이 안에서. 차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일단 추정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예. 그 핸들까지 이제 그 초등학생이 네. 막 잡고 꺾고 이러니까 그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위험하죠. 이러다가 사고 나죠. 사고라도 나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네. 본인이 음. 그런 걸 대비해서 아마 녹음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일단 해고 통보를 받게 되니까 예. 그 운전기사가 그 자기가 녹음한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방종호 대표 측근에게 이제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듣고 네. 차에 원래는 그 딸아이만 탔는데 네. 딸의 방종호 전무의 와이프가 부인이 엄마가 이제 딸의 엄마가 같이 타면서 예. 그 딸에게 사과를 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그 운전기사에게 야단을 치고 사과를 시키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사과를 하도록 한 다음에 네. 주차장에서 예. 그 운전기사 증언에 따르면은 바로 또 해고 통보를 하라고 합니다. 음성 파일 다 지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MBC 쪽에 제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월급은 그 엄마나 방정호 전무가 개인적으로 줬나요? 그게 정상인데요.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디지털 조선일보 쪽에서 네. 아예 채용 공고를 냅니다. 방종호 전무의 어떤 그런 개인 운전 비서 역할을 할 그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이 됐고요. 네. 방종호 전무의 뭐 월급이라든가 개인 돈에서 나간 게 아니고 디지털 조선일보가 월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데 네. 방종호 전문 쪽 법률 대리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됐으면은 횡령 배임에 해당할 수가 있긴 한데 임시 방편으로 쓰고 그 정산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잘못을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임시 방편으로 쓰고 정산한 것이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건가요? 근데 임시 방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고용한 건데? 그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개월 수가 얼마 안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네. 디지털 조선일보 쪽에서 월급을 지급을 했다면은 네. 뭐 횡령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네.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디지털 조선일보 쪽의 해명입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조선일보 쪽에서는 예, 취재가 좀 됩니까? 이 관련해서. 전혀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예. 다만 네. MBC가 방송 리포트를 통해서 그 초등학생 딸의 음성을 일단 잠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법률 대리인이 뭐라고 했냐면 공인도 아니고 네. 미성년자의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공개를 해서 네. 마치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보도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네. 미디어 오늘이 어제 또 음성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밝힌 입장입니다. 근데 뭐 이제 어린 아이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 그 음성 파일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아이의 행동의 잘잘못을 부모로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잘한 행동인지 잘못한 행동인지, 이 아이가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인지 판단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의 부모들은 이걸 보면 누가 잘못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예, 올 한 해 네. 대한민국에서 예. 각종 갑질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갑질 사건 많이 보도했습니다. 네. 예. 그때마다 TV조선 역시 예. 주요하게, 예. 조선일보도 주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언론사주 일가에서 지금 갑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네, 이 사건을 본 많은 국민들이 네. 앞으로 TV조선이나 조선일보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한 갑질 사건에 대해서 준엄하게 어떤 비판을 한다면 네. 뉴스를 통해서 네. 과연 그런 보도에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모든 것에는 일의 선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식을 그러니까 그 누구죠? 저 남경필 지사 뭐 네.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허물이 있을 때는 사과를 먼저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네. 예의인데 지금 네. 그게 아니라 법적 대응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네. 그건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많은가요? 많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재심을 통해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오래된 사건입니다. 네, 노태우 정권 지시에 따라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를 받고요. 강기훈 씨에 대한 검찰총장 사과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인권단체들이 정말 90년대부터 그때 아마 처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제기됐던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 조작설이 나왔었는데 이제 와서야 이렇게 검찰이 과거사 청산을 하겠다고 나선 거네요. 이게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제가 설명을 네. 해드리면요. 91년 5월 8일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분진 자살을 합니다. 네. 근데 경찰은 네. 갑자기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를 구속 맞아요. 기소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때부터 논란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91년 당시에는 명지대생이었던 강경대 씨가 네. 정경 쇠파이프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항의하는 분실이 잇따랐고요. 네. 당시 노태우 정권이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시부터 제기가 맞습니다. 됐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강기훈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이후에 94년 8월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2015년 5월 대법원이 재심을 통해서 강기훈 씨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짓밟힌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끔찍한 그 권력 비리, 권력형 범죄 이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폭력의 전형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한 사람을 잡는 이 대표적인 사건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
강기훈 씨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몸이 안 좋고, 네. 예, 굉장히 이분이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지금 사과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사위원회에서. 예, 예.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지금 현 검찰총장은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사과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검찰총장 말고요. 네. 그러면 이 강기훈 씨에게 사과할 사람이 없느냐? 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 사과로 끝낼 일이냐? 그건 저는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 2015년 11월 네. 강기훈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음. 제기하냐? 일단 국가를 상대로 제기를 네. 했고요. 그리고 당시 수사검사였던 음흠. 강신욱 전 대법관, 네. 그리고 역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상규 전 검사장, 네. 그리고 유서 필적 감정을 맡았던 김형영 전 국가수 문서감서실장 등을 상대로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네. 1심은 검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네. 추상적으로 국가 책임만을 이제 인정을 했고요.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네.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국가폭력에 너무 면죄부를 줬다는 그런 그 비판이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현재 강기훈 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 그런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전향적인 판결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지금 그 법조계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부안해동했던 언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대표적인 한 언론을 찝으라면은요. 네. 조선일보거든요. 네. 조선일보도 이 내용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렇지 않은 듯 네. 과거사위가 발표한 그 결과를 네. 사과도 없이 네. 강기훈 씨에 대한 사과도 없이 네. 지면에 보도를 하는 걸 보고 네. 저로서는 조금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과거청산이 우리가 이제 뭐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러니까 권력 안에 있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되긴 하는데 저는 언론도 다시 한번 왜냐하면 권력 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4의 권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언론이 저지르는 사실은 국가 폭력의 거의 범접할 만한 네. 수준의 여론 관계에서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청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론에 네. 있어서의 과거 청산 같은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말로 하는 폭력도 폭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론 문제를 좌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그 TV조선 네. 그 파문과 관련해서 네. 사과를 좀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이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당시에 네. 수사를 했던 검사들, 그렇죠. 지금이라도 저는 사과를 하는 게 일단 순서인 것 같은데 네. 아직 이분들 가운데 사과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옛날에 개그맨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네. 저는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런 판단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게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거였나요? 네. 갑자기 그 개그맨이 생각이 나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들 대학 교수 만드는 법입니다. 어떤 겁니까? 궁금합니다. 박사 저는 아들은 없습니다. 정식 코스를 밟아서 네. 가면 되는데 좀 공부시키면 되죠. 네.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의 한 4년제 대학에서요. 올해 초 전임 교수 2명을 채용을 했는데 네. 한 사람은 석사 출신이 뽑혔고요. 네. 다른 한 사람은 학사 졸업장이 전부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어제 MBC가 보도를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발생한 그런 일인데요. 한영대학교. 네. 예. 올해 초 교양영어 전임 교수로 임용된 한모 씨가 있습니다. 네. 석사학위는 있는데 연구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력이 전부였느냐? 네. 영어학원 몇 군데에서 일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네. 교양전산 교수로 합격한 또 다른 한모 씨입니다. 같은 네. 한씨인데 네. 이분은 더 이상해요. 연구 실적도 없고 강의 경험도 없고 전형 당시엔 석사학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교수가 될 수 있죠? 특별한 비법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왜냐하면 네. 총장, 네. 이사장 네. 이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요. 야. 두 사람의 아버지는 해당 대학의 총장이었고요. 어머니는 당시 재단의 이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당시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문제 살인 유치원 제기하면 아니죠? 아닙니다. 대학이죠? 네, 대학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네. 이제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해당 학교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교육부도 역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대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이미 드러났는데 뭘 검토에 착수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교비 횡령한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네. 예, 이런 채용 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 됐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공부 열심히 해온 이런 분들이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진 분들, 저는 이런 뉴스 나오면 막 흥분을 합니다. 네, 떨어진 예. 분들 보니까 예. 경력들이 굉장히 좀 괜찮았거든요. 아, 다른 대학 부교수 출신에다가 네. 연구 실적도 있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떨어지고 예. 가족, 예. 그러니까 본인 아들들을 채용을 했으니까 예. 굉장히 좀 분노를 좀 자아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게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 네. 예, 언제까지 이렇게 비리, 부패 이런 걸로 점철된 나라를 만들 거냐. 네. 곳곳에 이런 암약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밝은 눈으로 감시하면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